Zaprojektował kartę do głosowania. Artysta plastyk. 훈련만 가능한 비무장 전투기 FA-50은 최고 감사원을 통해 곧 감사를 받게 될 것이다. 폴란드 전개에 불고 있는 칼바람에 FA-50이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세자리 톰치크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한국산 FA-50 항공기 구매 계약을 분석하도록 최고 감사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FA-50 계약을 추진했던 마리오시 부하차크를 궁지에 몰기 위한 언행과 조치였는데요. 톰치크 차관은 FA-50 GF 12대를 구매할 당시 미국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사이드와인드 9X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 120C 미사일의 도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부하차크 전 장관이 무리하게 FA-50 도입을 추진했다며 이에 앞으로 블록 20 버전인 FA-50 PL-36대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만큼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밝힐 수 없는 정보에 따르면 FA-50 PL의 경우 최대 9개월 납품이 지연될 것이라고 하였죠. 뭐 보나마나 정보원은 예 아니면 예겠네요. 폴란드 자칭 전문가 카이 측은 지난 8월 디펜스 입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PL 버전의 개발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고 내년 4분기에 프로토타입의 비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톰치크 차관이 어디서 얻은 소스인지 모르겠으나 차관의 발언 이후 디펜스 입사의 안토니 워커프스키 기자는 국방부 부국장의 발언을 인용해 FA-50은 의심의 여지 없이 미그 29 항공기가 남긴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했는데요. 톰치크도 이 부분을 인정하는 바로 FA-50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 성능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긴 합니다. 톰치크는 미국의 공백을 무언가로 메꿀 필요가 있었고 돌이켜보면 FA-50이 필요한 비행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파일럿들 스스로도 전투기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비판하고자 했던 대상은 부하차크 전 국방부 장관으로 내년 폴란드 대선의 보수 진영 유력 대권 후보입니다. 현 집권 여당의 주요직 인사들은 보수당인 PIS 집권 시절 이뤄진 한폴 방산 계약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업적 지우개에 나서고 있는데요. 톰치크는 구매에 대한 결정은 실제로 며칠 내에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폴란드 공화국과 폴란드 군대의 이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사이드와인더와 암람의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폴란드 여당이 집권할 때인 그때나 야당이 정권을 잡은 현재나 미국은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나 부하차크 국방부 장관은 2022년 보유 중이던 미그 29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발생한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FA-50 개필러를 도입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14대의 전투기를 무려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로켓 배송해주기도 하였고요. FA-50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수년에 걸쳐 F-16 도입을 넉넉히 기다려야 했는데 그러기에는 폴란드의 안보 사정도 좋지 못하였죠. 사실 FA-50의 도입을 빠르게 추진했던 것은 폴란드 영공 안보에 대한 우려보다는 폴란드 조종사 양성의 문제가 시급했기 때문인데요. 폴란드 공군이 운영하던 M346의 가동률이 40% 중반밖에 되지 않았고 또한 그 수량도 매우 부족했으며 우러전 이후 많은 공군 파일럿이 조기 전역하여 항공업체로 전향하였으며 이에 폴란드는 EU가 지정한 파일럿 연간 비행 지정 시간인 150시간을 채우지 못한 국가가 되었었습니다. 또한 2020년 1월에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 F-35의 첫 1호기가 2024년 말에 인도가 될 예정으로 폴란드는 그 무엇보다도 조종사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었죠. 가뜩이나 M346은 최근 기계 결함으로 인한 추락사고로 베테랑 조종사의 목숨을 앗아가는 초대형 사건까지 벌어져 전기체가 작동 중단 사태까지 갔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FA-50밖에는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폴란드인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FA-50이 최고의 4세대 전투기가 아니라는 것은 한국인들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은 아무리 찾아봐도 대안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폴란드 공군 감찰관보 이레네우스 노박 장군 역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FA-50이었으며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대안을 묻고 싶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FA-50의 공대공 미사일 탑재 논란은 기술적, 성능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이며 이는 폴란드 신정권의 책임도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바뀐 지 9개월이 지난 현 시점 아직도 미국으로부터 승인 절차를 받지 못한 것은 뭐 딱히 누구 하나의 잘못이라고 평가하기 좀 많이 그렇죠. 이 좀 많이더라. 사실 현 폴란드 집권 여당에게 있어 FA-50은 무조건 실패로 귀결되어야 하는 기체인데요. K2, K9, K239는 사실상 까기에는 세계 최고의 장비인 것이 증명되고 있지만 FA-50만큼은 F-16 대비 전투 능력이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니 이를 비판하여 전 정부의 오점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전 집권 여당이자 현 야당인 PIS당이 추진한 한폴 방산 협력은 규모만 22조 원으로 전 세계에 유례없는 계약이었습니다.
콧대 높은 유럽 국가가 변방의 한국산 무기들을 선택한 것만으로도 파격적이었는데 종류와 규모도 놀라웠으며 특히 그 과정에서 보여준 협력과 한국의 납기 속도는 가히 경악할 만하였죠. 외신들 역시 연일 이를 극찬하며 폴란드가 유럽 최강의 군사 강국이 되려 한다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이에 당연히 반대파이자 현 여당인 시민연단 등은 전 정부의 업적이 안 입고 올 수밖에 없고 없는 문제점이라도 찾아내야 하는데 그 희생양이 F-50인 것입니다. 실컷 비판하고 나서 F-50은 필요한 전투기긴 하다. 근데 또 계약은 파기될 수 있다. 라는 식의 짓거림은 살짝 듣기 역할 정도이네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왜 미국은 공대공 미사일 탑재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F-50 PL의 경우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 탑재가 확정되었고 사이드와인더와 암람 미사일 모두 레이시온사의 미사일인데 말입니다. 또한 폴란드는 최근 자국 F-16에 탑재할 암람 120 구매에 대한 승인을 허가받았고 F-35를 구매했으니 당연히 거기에도 탑재가 됩니다. 그럼 왜 유독 F-50에만 탑재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미국이 F-16 바이퍼의 시장 파해를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F-50 PL에서 A사 레이더와 BVR 교전 능력을 갖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게 된다면 사실상 미국 F-16 최신의 버전인 바이퍼와 성능 차이가 매우 좁혀지게 될 것인데요. 거기에 전체 프로그램 코스트는 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 가격 경쟁력에서 압승한 F-50 블록 22 수출 시장에서 매우 빠른 성공 가도를 달릴 것이 뻔해 보입니다. F-16 바이퍼를 정치적 이유든 금전적 이유든 납기 지연의 이유든 구매하지 못하는 수많은 국가들이 그 대안으로 F-50 블록 20 구매로 방향을 선회하게 될 수 있죠. 한국의 최우방국인 미국의 반대로 반러시아 최전선인 폴란드의 무기가 팔리지 못한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한국의 놀라운 발표가 신의 한 수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카이의 윤종호 전무와 이창재 상무는 앞으로 PL 버전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현재의 이러한 폴란드의 우려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충격적인 발표를 하였습니다. 바로 미국의 AIM-9 사이드와인더와 AIM-120 암람 이외에 다른 유형의 공대공 무기를 통합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한 것인데요. 디펜스 입사가 8월 5일 기사에서 이를 상세히 보도했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F-50 PL이 결국 AIM-120 암람 중거리 미사일과 통합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폴란드 외에도 말레이시아도 F-16과 F-35가 사용하고 있는 미국 미사일을 통합하는 것에 매우 관심이 있다. 카이 윤종호 전무이사와 이창재 상무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카이는 AIM-120 통합에 금기사항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결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윤 이사는 암람 인티가 폴란드의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현재 카이는 미국의 AIM-120 사이드와인더와 AIM-120 암람 이외에 다른 유형의 공대공 무기를 통합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실제로 그들은 KF-21 보라매 프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작업 경험을 얻었고 그때 바로 유럽의 단거리 공대공 아이리스-T와 중거리 공대공 미티어 미사일이다 라고 하였죠. 폴란드가 F-50 말고는 대안이 없었지만 사실 F-50은 미국 미사일 말고도 대안이 있었던 것인데요. 실제로 KF-21 개발 초기 당시 미국은 암람과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미 공군은 미리 허가를 내주었지만 해당 미사일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권한을 보유한 미 해군은 실제 기체가 비행하기 전까지는 허가 불허 방침을 내세우는데요. 정부의 입김이 들어간 것이었죠. 망할 게 뻔한 전투기에 무기를 팔지 마라. 기술 유출된다는 식이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재빠르게 영국의 MBDA 미티어, 독일 아이리스-T를 통합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그제서야 뒤늦게 미국은 두 미사일의 통합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KF-21은 네 종류의 미사일을 모두 통합할 수 있게 되었죠. 이는 현재 KF-21의 장점으로 추후 국산 공대공 미사일까지 개발되면 수출 시장에서 수요국의 주문에 맞춰 유연하게 폭넓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이 현재 F-50 PL 버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아직 PL 버전의 개발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암람의 탑재 허가가 불확실하다고 36대의 전투기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은 그저 스스로의 안보를 해치는 꼴밖엔 되지 않습니다. 폴란드가 그토록 좋아하는 암람 미사일이지만 사실 그 암람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지녔다고 평가받는 공대공 미사일도 많은데요. 보유한 전투기들의 성능이 워낙 뛰어났던 미국은 공대공 미사일 개량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지만 반대로 전투기 성능에서 뒤처진 러시아나 중국, 유럽 국가들은 공대공 미사일 성능에 많은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고체 램제 추진 방식을 사용하는 공대공 미사일들, 예를 들어 유럽의 MBDA 미티어나 중국의 PL-15들은 덕티드 로켓에 공기만 제대로 공급되면 연료가 다 떨어질 때까지 처음 추력과 최고 속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의 비행 종말 단계에서 추력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암람보다 에너젯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는 장점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암람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15전의 경우 개발된 지 수십 년이나 지났고 워낙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는 미사일이다 보니 레이더 유도 주파수가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DRFM 기술을 적용하면 적이 사용하는 레이더 유도 미사일이 아무리 복잡한 주파수 변조 방식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복제해 다시 방출할 수 있게 되죠. 실제로 미 해군은 전자전기 그라울러로 F-11을 가상 격추시켰는데 수백 와트급의 전자교란만으로도 AIM-120 암람이 너무나 쉽게 무력화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니 암람 없다고 암담할 건 아니다. 가장 좋은 건 한국형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겠죠. 또 이렇게 개발 의지를 심어주네. 고맙진 않다 폴란드야. 오늘 한 주평. 이제 슬슬 이게 맞는지 헷갈린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